수영을 하고 있는 분 올해 71살의 송태숙 님입니다. 이야, 연세에 비해 수영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쿠아관에서 1, 2등. 하지만 지금은 숨이 차서. 그러면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기침 때문에 예전만큼 수영을 하기 힘듭니다. 마스크는 왜? 내가 기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까 봐 나도 모르게 피게 돼. 아유, 젖은 마스크 때문에 태숙님 숨 쉬는 게 더 힘들어 보입니다. 코너에 가서 기침을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기침.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기침에서 빨리 탈퇴를 하고 싶어요. 말만 조금 해도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말하는 자체를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가 연거푸서 나오거든요. 그럴 적에는 온 몸이 막 떨려요. 숨이 가빠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터뷰가 여러 번 중단될 정도로 기침이 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침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새벽에 깨면서 계속 이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네. 근데 과연 엄마는 자면서도 기침을, 주무시면서도 기침을 하는 걸 본인은 알고 계실까? 제가 만약에 이 정도였다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기침이 좋다는 건 다 해봤죠. 식물도 키워보고 좋다는 음식에 공기청정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매일 써요. 저녁에는 이걸 쓰니까 기침이 덜 나오더라고요. 횟수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병원도 여기저기 좋다는 병원은 또 쫓아다녀보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이게 기침은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기침 때문에 점점 외출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적해서 좋으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때문이죠. 호흡이 조금 색색 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많이는 못 걸어요. 겨우 10분 남짓. 평지 산책로를 걸었을 뿐인데 태숙님 호흡이 가쁩니다. 기침과 숨찬 증상은 집에 가고 싶어요. 태숙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안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살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한 태숙님.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기 내과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태숙님을 진료해 주실 분 네. 호흡기 질환 명의 최천웅 교수십니다. 기침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년 됐어요. 3년. 네. 코로나 오면서부터 숨차거나 뭐 쌕쌕거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제 걸음을 걸었고 제가 운동을 조금씩 하니까 네. 그럴 적에는 숨이 좀 차시고. 숨이 차고 크게. 배에서 나는 소리를 살펴보기 위해 호흡 청진을 해보는데요. 크게 잡으세요. 교수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폐 아래쪽에서 약간 이상 소리가 좀 들려요. 찍찍이 있죠. 찍찍이 떼는 소리 같은 게 있거든요. 호흡 청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폐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 이어 고해상도 CT 촬영도 진행됐는데요. 해상도가 높아 폐의 정확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초조한 표정의 태숙님. 네, 엑스레이를 먼저 보시면 이 주변이 약간 희끗희끗하죠.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 쳐 있는 것처럼 뿌옇죠. 정확히 말하면 구멍이 약간 벌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폐섬유증입니다. 폐섬유증이요? 쉽게 얘기하면 폐가 딱딱해진 거거든요. 배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섬유증.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혀 저는 아직까지 담배라는 거는 가까이 해본 일이 없거든요. 네, 이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담배죠. 담배고 이제 흡연이고, 근데 이제 흡연을 안 했는데도 폐병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폐섬유증 이런 거는 담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담배가 아니면 원인이 뭔가요, 교수님? 우리가 보통 특발 폐섬유증이라고 얘기해요. 특발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원인을 모르겠다. 그냥 생긴다. 그래서 뭐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생기냐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발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는 기도를 지나 기관지를 통해 양쪽 폐로 전달되는데요. 그 끝부분에는 약 2억 개의 공기주머니, 즉 폐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폐섬유증은 폐포가 망가지면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는 질환입니다. 폐섬유증은 말 그대로 폐가 딱딱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폐섬유증을 오시는 분들은 숨이 차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기침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진행을 하는 병이라는 게 문제고 급격히 진행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있어요. 심각한 것은 배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은 완치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 이식만이 유일한 완치법이죠. 폐라는 장기는 재생이 안 돼요.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폐섬유증인 태숙님, 과연 폐 기능은 괜찮은 걸까요? 폐활량 검사와 폐용적, 폐확산능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기도 가역성 검사와 기도 염증 검사까지 정밀 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활량 검사를 했잖아요. 긴장된 표정의 태숙님. 확산능이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폐의 기능을 보는 건데요. 폐가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매끈하면 저 확산능이 100%가 나와요. 근데 지금 송태숙님은 약간 이제 딱딱해졌기 때문에 확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50%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다행히 폐활량도 거의 정상이세요. 용적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요. 다행히 다른 폐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래도 아직 폐활량은 괜찮기 때문에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다. 태숙님, 이제야 안도의 웃음을 짓네요. 태수님 그동안 생활하시는 거 네. 저희 찍은 거 영상을 좀 봤는데 영상 보니까 산초기름 드신다고. 네. 기침에 좋다고 해서 쓰디 쓴 산초 기름을 드시고 계신데요. 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뭐 나와 있진 않아요. 산초기름 먹으면 기침 안 한다. 유일하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 게 단 걸 먹으면 기침이 좀 가라앉아요. 사탕 같은 거. 사탕이요? 사탕을 이렇게 물고 계시면 기침을 좀 가라앉히실 수가 있습니다. 기침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는 태숙님, 괜찮나요? 숨 차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폐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산소 공급이 기본적으로 덜 되는 데다가 마스크가 있으면 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도 숨 너무 안 찰 정도로 마시고 마스크 안 쓰고 하시고 이런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스크 안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식 호흡. 그다음에 식사량 조금 더 넓히는 거. 그 세 가지를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실천에 옮기려고 제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성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폐암 환자는 약 30%, 증가 속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여성 폐암 환자 중 비흡연 비율이 무려 87.5%나 됩니다. 흡연자들은 줄고 있지만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늘고 있다는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에 걸리냐? 실내 미세먼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조리흉이라고 하는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조리흉은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인데요. 국제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삶을 때는 초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지만
기름을 이용해 굽거나 튀길 때는 훨씬 높아집니다. 모든 요리를 할 때 굽거나 튀기는 요리라면 연기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미세먼지고. 간접 흡연보다 기름 요리를 자주 할 때 폐암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가스레인지 같은 걸 쓰면 거기서도 이제 가스가 이제 타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어서 그런 걸 피하셔야 되는데 인덕션을 쓰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가스레인지에 나오는 것만 양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덕션에서 튀기고 구우면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조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바로 주방 후드에 있습니다. 주방 후드 가동 여부에 따라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조리흠의 농도가 무려 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폐 건강을 위해 꼭 후드를 켜고 조리를 해야겠네요. 실제로 요리할 때 후드 잘 안 틀거든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이러니까. 후드를 틀어서 연기를 좀 잘 배출시켜야 실내 미세먼지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후드가 또 청소를 안 하시면 기름때가 쪄서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드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재범님. 그래서 등산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긴팔을 입었어도 땀이 쬐끔밖에 안 나. 강원도 사나이 재범님, 등산 실력 한번 볼까요? 뒤처지는 재범님, 아내를 따라가기 바쁜데요. 빨리 와. 최근 몇 년 사이 숨이 차서 부쩍 등산이 힘들어졌다네요. 제가 저 소도단 출신인데 날아다녔죠. 진짜로. 아휴, 그 남자들 옛날 얘기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그땐 군복 입고 날아다녔어요. 진짜. 현실을 직시하세요, 현실. 유구무원 할 말이 없네요. 경사진 계단을 오르면 숨이 더 가빠옵니다. 몇 걸음 못 걷고 다시 멈춰서는 재범님. 연신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고릅니다. 어떻게 이래갖고 100세까지 살겠어? 어? 아이고. 거친 숨소리에 기침까지. 큰 병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래 못 걷고 숨차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계기가 나는 정말 감사해요. 늘 이 가슴에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숨쉬기가 좀 뭐랄까 편하지 않다? 40대까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0세 지나면서부터 이후부터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범님이 숨이 찬 이유는 뭘까요? 줄여야지. 마누라 소원이 담배 끊는 거라면 소원 들어줄 수 있어요? 아, 흡연을 내 손이 담배 하시는군요. 피는 거라면 들어줄 수 있어? 들어줄게. 담배를 얼마나 피는 걸까요? 그 20대, 30대는 한 두 갑 반 폈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야겠다 싶어서 줄인 게 이제 한 갑 반. 아하. 20살 호기심에 시작한 흡연. 40대부터 호흡이 가빠졌지만 60이 넘은 지금까지 42년째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죠. 나 전화 좀 걸어볼까?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한데요. 재범님 설마 아니겠죠? 전화하러 간다고 슬쩍 나갔다 오면 이제 담배 냄새가 또 풀풀 나죠. 아하, 아내의 예측이 적중했네요. 42년이면 너무 오래 폈는데 재범님 폐 건강 걱정 안 되세요? 폐는 진짜 제가 흡연을 하다 보니까 항상 걱정은 돼요. 폐 건강이 걱정은 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재범님. 호흡기 관련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처음 해보는 폐 기능 검사에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김재범님. 네. 걱정을 안고 진료실로 들어서는데요.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담배 흡연을 좀 오래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담배를 얼마나 태우세요? 지금은 하루에 한 갑 정도 피고요. 네. 그전에는 한 2갑에서 3갑 사이 폈습니다. 어호. 몇 년이나 태우셨어요? 42년째 42년. 됐습니다. 예. 담배는 이 누적 효과거든요. 하루에 한 갑씩 10년 피면 10갑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김재범님 같은 경우는 2갑씩 40년을 폈다 그러면 80갑년인 거잖아요. 80갑년이면 한 갑씩 80년 핀 거랑 똑같고요. 반갑 피시는 분은 160년간 피신 거랑 똑같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태우신 거예요. 다행히 심각한 폐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폐활량 검사인데요. 네. 폐활량 검사도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상으로.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폐활량 검사는 정상 범위. 재범님은 들이마신 폐활량의 70% 이상을 내쉬었죠. 폐 기능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기관지는 보면 약을 중간에 우리 기관지 확장제를 뿌렸잖아요, 검사하실 때. 2번 냈습니다. 네, 뿌리기 전에는 3.5리터가 나왔는데 뿌리니까 4리터가 됐어요. 폐의 작은 기관지가 그만큼 좁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담배 때문에 기관지 염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재범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범님 같은 경우는 작은 기관지는 벌써 좀 좁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나 괜찮네 그러고 계속 담배를 피시면 점점 나빠지는 게 큰 기관지까지 나빠요. 숨이 차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죠. 담배 연기입니다.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계속 흡입을 하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지가 좁아져요. 옛날에는 큰 빨대였는데 스무디 먹는 빨대에서 요구르트 먹는 빨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구르트 빨대로 스무디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빨리고 굉장히 답답해져요. 숨 쉴 때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흡연은 폐활량에 치명적입니다. 비흡연자는 75세까지 70% 정도로 유지되지만 흡연을 할 경우 75세가 되면 폐 기능은 25% 이하로 급격히 저하됩니다. 금연을 일찍 할수록 폐활량 저하 속도는 느려집니다. 흡연으로 기관지가 좁아져 폐가 망가지면 호흡곤란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삶의 질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삶의 질이 가장 안 좋은 병 중에 하나가 COPD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숨이 차니까 운동도 못 하고요, 외출도 못 하고요. 장기 산소요법이라고 집에서 산소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콧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산소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길이가 길어야 2m거든요. 2m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법은 단 하나, 금연입니다. 금연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금연만 하셔도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침하시는 것도 담배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담배부터 끊으시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재범님, 담배와 헤어질 결심 되셨나요? 계속 무시하고 가면 폐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서웠죠. 무서웠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끊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듣고는 끊겠습니다. 42년 만에 금연 결심, 귀하신 몸도 응원하겠습니다. 숨이 차는 정도에 따라 폐 기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는다. 숨이 차서 평지를 100m 걷는 게 힘들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는 증상이 있은 다음에 오시면 굉장히 늦으신 거예요. 10년 이상 담배를 핀 한 4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뭐 기침가래가 지속이 된다거나 그때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조기 진단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